안녕하세요. 2025년 여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자료들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보고서부터 기업 전망, AI 분석, 또 사회 갈등, 스타트업 투자, 금융시장, 정치 기사까지 정말 많죠. 네, 정말 방대하네요.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서 한국의 현재 지형도를 명확하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우선 경제 상황부터 볼까요? 한국은행 7월 평가 이걸 보면요. 네네. 소비와 수출이 좀 나아지면서 성장 부진이 완화될 기미는 보이는데 건설 투자는 여전히 좀 주춤합니다. 그렇죠. 아직은 좀 물가는 그래도 2% 근처에서 안정될 거라 보고 있고요. 맞습니다. 여기서 사실 주목할 건 반도체 수출인데요. 아, 반도체요? 네, AI하고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있잖아요. 네네, 요즘 많이 이야기 나오네. 그렇죠. 그 수요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국은행은 이게 과거 IT 혁명 때처럼 꽤 오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도요. 아, 긍정적이네요. 네, 근데 미국의 관세 정책이나 미중 갈등 같은 위험 요인도 크다고 딱 지적하고 있어요. 리스크도 같이 봐야 하는군요. 네, 이 호황이 근데 좀 흥미로운 게 뒤에 얘기할 AI 경쟁력 분석에서 드러난 낮은 투자 점수랑 이게 딱 맞물려요. 아, 어떻게 맞물리죠? 그러니까 핵심 부품 수출국 이상의 역할 확대에는 어쩌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죠. 기술은 있는데 그 생태계 투자가 부족해서 과실을 온전히 못 누릴 위험. 아, 기술은 앞서가는데 판을 키우는 데는 좀 약하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할 지점이죠. 그렇군요. 그럼 대기업들은 하반기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좀 비관적인가요? 아니면 한경협 조사를 보면요. 절반 이상, 한 53.3% 정도는 상반기랑 비슷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냥 현상 유지 정도? 네, 좋아질 거란 전망은 한 30% 정도입니다. 생각보다 높진 않네요. 그렇죠. 가장 큰 걱정거리는 역시 내수 부진, 그리고 경기 침체고요. 역시 그게 문제군요. 그래서 대응 전략으로는 역시 비용 절감, 여기에 가장 집중하겠다 이런 응답이 많았습니다. 기업 운영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점을 가장 우려하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네,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비용 절감에 막 집중하는 와중에도 미래 성장 동력인 AI에 대한 관심은 정말 뜨거운데요. 그렇죠. 한국의 AI 경쟁력, 현실은 좀 어떤가요? 세일즈포스 조사 결과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그 결과를 보면 진짜 좀 특이한데요. AI 도입을 위한 법이나 규제는 10점 만점에 9점.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와, 9점이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정작 중요한 연구개발 투자, R&D죠. 이건 1.8점. 네, 1.8점이요. 그리고 투자 환경은 0.8점.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아, 규제는 최고인데 투자는 최저라니. 이게 무슨... 그러니까요. 겉보기엔 다 준비된 것 같은데 실제 AI 생태계를 키우는 동력은 아주 약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장에 AI 도입을 생각 중이시라면 이 낮은 투자 환경 점수, 이거 좀 중요한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확실히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래도 기술 자체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죠? 아, 물론입니다. 2025년 기술 트렌드로 보면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트형 AI 있잖아요. 네, 자동으로 막 해주는 거. 네. 그리고 AI의 윤리적 사용을 관리하는 AI 거버넌스 플랫폼, 또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는 공간 컴퓨팅 같은 것들이 꼽히고요. 기술은 정말 빨리 변하네요. 그렇죠. 제조업 구매 솔루션, 엠로 같은 곳이나 교육 분야의 AI 튜터, 금융 등등 여러 산업에서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도 있겠죠. 네, 맞아요. 특히 중소기업이 도입하기엔 여전히 문턱이 좀 높고요. 윤리 문제나 기존 인력 재교육 같은 숙제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겠죠. 네, 기술 변화와 맞물려서 사회 갈등 양성도 좀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상반기 사회 갈등 분석 자료를 보면요. 네, 그 자료를 보면 이념, 세대, 젠더, 경제 불평등, 지역 갈등 같은 해묵은 문제들이 여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맥락적 감성 재구성 현상이라는 건데요. 맥락적 감성 재구성. 좀 어렵네요. 뭐죠? 그러니까 같은 사회 갈등 이슈라도요. 뉴스와 유튜브에서는 위기, 부정 이런 식으로 좀 비판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강한데 네, 좀 자격적으로. 그렇죠. 반면에 블로그 같은 데서는
발전, 해결 같은 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더라는 겁니다. 아, 플랫폼 따라 분위기가 다르군요. 네, 즉 어떤 플랫폼으로 정보를 접하느냐에 따라 문제 인식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플랫폼으로 사회 이슈를 접하시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한번 돌아볼 만하죠. 정치권 상황은 어떻습니까? 8월 위기설 같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네, 그 국회일보 등의 분석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서 영장 청구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요? 네, 또 정청래의 신임 당대표 체제가 좀 강경 노선을 예고하면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깊어지고 정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당내 상황도 복잡해지는군요. 그리고 KH그룹 배상윤 회장의 8월 귀국과 검찰 조사 향방도 주목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 분석 내용을 그냥 전달할 뿐이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분석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겠죠. 스타트업 투자 동향은 어떤가요? 네, 그럼요. 2025년 7월 한 달간 스타트업 투자는 총 8,310억 원, 한 152건 규모였습니다. 오, 꽤 크네요. 네, 특히 AI 반도체 기업 퓨리오사 AI가 1,700억 원을 유치하면서 올해 첫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아, 퓨리오사 AI. 드디어 유니콘이 됐군요. 네,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이죠.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기업 이소리나 신약 개발사 일리미스 테라퓨틱스 같은 것들도 큰 투자를 받았고요. 역시 AI와 반도체 분야가 강세입니다. 확실히 대세는 AI랑 반도체네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흐름이 아주 뚜렷해요. 메타버스, 로봇공학, 전기차, 테슬라 같은 그리고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이나 고성능 컴퓨팅의 AMD 같은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정말 여러 분석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요. 네, 엔비디아는 정말 계속 뜨겁네요. 네. 여러 불확실성 속에서도 결국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를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을 종합하면 2025년 한국은 AI 기술 발전과 어떤 경제 회복 기대감, 그 이면에 여전한 사회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글로벌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기술 혁신, 경제 구조, 사회 담론, 정치 역학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막 얽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이 앞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갈지 계속 주시하면서요. 그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기회와 또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그 AI 분야에서 규제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 실제 투자와 생태계는 취약하다는 이 아이러니, 과연 한국은 이 규제의 프리미엄을 실제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킬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